20살의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한 구조, 무너지지 않는 기득권, 각종 차별과 불평등,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뒤엎고 싶다는 마음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그 변화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단순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필연일까요? 20살의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30살에도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출처는 다양하지만 이 문장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상을 추구하고 나이가 들면 현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춘기에는 기성세대에 반항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기득권 구조에 저항하죠.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비판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기회는 부족한데 기성세대가 그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바뀝니다. 당신은 힘들게 기회를 잡았고 가진 것도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부를 위협하면서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사회를 바꾸겠다고 선동합니다. 이제 당신은 가진 것을 지켜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잃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에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가족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보호해야 할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자산을 지키는 데는 보수적 성향이 유리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변화를 최소화하며 이미 확보한 것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심리학자 마이클 크레이그와 제니퍼 리치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인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한 그룹에는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백인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단순히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한 글을 읽게 했죠. 그 결과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는 글을 읽은 집단에서 정치적 보수 성향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신념 때문에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보수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도 자신의 밥그릇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태도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보수화는 심리적 이유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위험 추구 성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화학적 동력이라 할 수 있죠. 2016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볼까요? 연구진은 18세부터 69세까지 25,000명의 도박 성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인되었죠. 다른 연구에 따르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도파민을 투여하면 위험을 추구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즉, 젊다는 것은 도파민 분비가 왕성하다는 것이고,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뇌의 변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2016년 미국, 영국, 이탈리아 공동연구팀은 뇌 구조와 성격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대뇌피질의 두께는 얇아지는 대신 주름은 더 많이 형성되었죠.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질의 감소, 친화성 증가, 현실에 대한 수용 능력 증가. 즉,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뇌 구조 변화와 연결된 적응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가치관이 보수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3년 영국 사회태도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관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입장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조사 결과 1983년에 동성애를 반대했던 사람은 50%였으나 2012년에는 22%로 감소했습니다. 또 1983년 당시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인식한 사람은 37%였으나 2012년에는 62%까지 증가했죠. 이는 언론과 정부 정책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변화는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을 평생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기시했던 세대는 지금도 여성의 사회 진출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대는 계속 교체됩니다. 일제강점기 세대,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이 시대를 주인공으로 살았던 세대는 이전 세대를 낡았다고 말하고 미래의 주인이 될 젊은 세대를 버릇이 없다고 여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세대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꼰대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현상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고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며 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성격과 인지 구조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체로 보수화되지만 죽을 때까지 신념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투사형 인간들이죠. 이들은 의로운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구제불능의 꼴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늙어가는 뇌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가치관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